자, 오랜만에 또 요 인물이 나왔습니다. 저 영상에서 또 많이 출연하신 분인데요. 지분이 높으신 분인데 주식의 여왕, 주식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라는 정치 거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찍었다 하면 거의 뭐 100점100승 오른다 그래서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자마자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거물이 나타나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만 얘기 드리면, 제가 항상 또 낸시 펠로시 얘기할 땐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데, 주식의 신, 주식의 여왕 뭐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미국의 정치인입니다. 근데 그냥 아무 정치인도 아니고 서열 3위 하원 의장직을 했던 유력 정치 거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왜냐면 워낙 정치 거물이라서 미국 서열 3위면 얼마나 정보력이 좋겠습니까? 대통령, 부통령 다음이 하원의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뭐 투자한다, 규제 풀어준다 이런 걸 모를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됐던 게 2020년에 테슬라를 매수하자마자 갑자기 정부에서 얼마 안 있어서 전기차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하니까 테슬라가 막 폭등하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야, 이거 정부가 발표한 거 미리 정보 입수해가지고 테슬라 산 거 아니냐. 2022년에도 이제 엔비디아 매수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발표해서 엔비디아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맵팩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지도 다 불 켜놓고 게임하는 거 아니냐, 이거 사기 아니냐 이래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작년 제가 7월에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 번 소개했지만 작년 여름에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여기서 더 산다고 펠로시가 산 주식 해가지고 그때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을 집중 매수했어요. 펠로시가. 지나고 보니까 브로드컴은 이때부터 또 50% 올랐고 엔비디아도 한 10%, 2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다들 그때 댓글에도 야, 아무리 펠로시라도 그렇지 엔비디아 150% 오르고 브로드컴도 이미 50% 오르는데 여기서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냐는데 오른 게 이미 더 오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게 작년 7월 건데.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가지고 작년에 2024년에 수익률이 얼마인지 추정을 해보니까 54%. 야, S&P 500이 한 20% 수익률 냈으니까 펠로시가 수익률을 그냥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워낙 투자를 잘하니까 펠로시만 따라하는 사이트 아예 있어요. 이렇게.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펠로시 투자법이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매년 제가 소개해드리지만 매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누적으로 10년 수익률 보면은 연평균 23%, 시장 대비로도 누적으로 4배 아웃퍼폼 날아다닙니다. 어마어마하죠. 장기로도 잘하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펠로시에게는 워렌 버핏도 귀엽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버핏이 어떤 주식이 언제 오르고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타이밍 재려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펠로시가 훗 귀엽네, that's cute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몰라? 나처럼 하면 되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워낙 타이밍을 막 잘 맞춰버리니까 내부자 정보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펠로시 투자법이 나올 정도다. 그래서 펠로시 이름을 딴 ETF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이름을 딴, 야, 워렌 버핏 이름을 딴 ETF도 안 나왔는데 낸시 펠로시 ETF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주목을 많이 받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펠로시가 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게 이 사진입니다. 버핏이 사라고 하면 투자 같이 하고 장기 투자, 펠로시가 사면 그냥 사. 그리고 뭐 이제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다른 인물들이 캐시우드라고 하는 인물이 사라 그러면 팔아. 그리고 여기 크레이머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사라고 하면 도망가 이러면서 각각 유명한 셀럽들입니다. 그래서 크레이머라고 하는 사람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 그래서 인버스 크레이머라는 상품도 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내용의 주제는 아니니까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펠로시가 그 정도의 입지다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참고로 1987년부터 미국에서 18번의 선거에 당선된 어마어마한 정치에 그냥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정치 18선이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주식 경력만 거의 40년 가까이 될 겁니다.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는 인물인데요. 이러니까 정보력이 엄청난 건지 투자가 어마어마한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정확히는 남편이 투자하는 겁니다만은 가족 내역을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부부가 뭐 따로 살고 그런 건 아니니까. 펠로시는 맨날 자기 남편이 하는 거라 자기는 모른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모를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유력 정치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요 내용이죠. 펠로시가 그래서 뭐 샀는데요. 여기 정리해왔습니다. 신규 추가 매수한 주식, 매도한 주식 딱 있는데, 자, 이 왼쪽은 펠로시가 이번에 산 매수, 매도 내역이고 오른쪽은 펠로시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여기 왼쪽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펠로시가 추가 매수한 거는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역시 빅테크와 반도체 좋아합니다.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규모는 정확하게 공개하진 않지만 3.5에서 7억 원 사이라고 이렇게는 공개를 해요. 돈도 많죠. 물론 이제 이게 콜옵션이란 파생 상품이지만 그런 얘기는 빼더라도 규모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 종목당 그냥 기본 평균 5억을 태웁니다. 추가 매수. 그리고 요게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릴 주요 이슈인데요. 못 보던 종목이 등장했어요. 여기 4번 항목에 템퍼스 AI라고, 이게 의료 진단 AI 바이오 종목입니다.
또 우리나라 분들도 바이오 종목 좋아하지만 미국인들도 바이오 종목 좋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펠로시가 바이오 샀대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주식시장에 이제. 그래서 이번 주 주식시장에 바이오가 또 들썩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가져왔는데 종목의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평균 1억 정도 태웠을 것 같은데 신규로 샀다는 게 의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스트라라 그래서 이건 이제 이름 많이 들어봤죠? 펠로시가 또 샀다 그래서 그날 또 많이 올랐습니다. 비스트라, 전력, 원전, 유틸리티, 전력 공급회사. 요즘 진짜 AI 인프라 안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펠로시도 샀습니다. 근데 규모도 엄청 커요. 7억에서 15억 사이니까 평균 10억을 산 겁니다. 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돈이 진짜 많죠. 몇백억 굴리는 분이니까.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아쉽게도 애플을 팔았다는 거 많이 팔았습니다. 애플 지분이 높았는데 애플을 70억에서 350억 사이니까 뭐 평균 한 100억에서 200억 사이를 팔았다는 거거든요. 분할 매도로 많이 팔았죠. 그래서 애플이 이제 펠로시의 포트폴리오 탑 10에서 지금 맨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낸시 펠로시가 2025년에 좋게 보는 거 뭐냐? 역시 빅테크 클라우드 좋게 보고 반도체 나쁘지 않고 AI 인프라, 비스트라 같은 전력 역시 좋게 본다는 거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좋게 본다는 거고, 거기다가 AI 바이오까지 좋게 본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펠로시 매수 소식 때문에 제가 소수 의견을 공유드린 내용이었던데, 그날 저녁에 오늘 정작 프리마켓 이슈는 펠로시입니다. 오늘의 증시 주인공은 트럼프가 아닙니다. 트럼프 취임식 날인데도 트럼프보다도 펠로시 매수 소식이 더 센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전 하원 의장, 서열 3위이자 주식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률이 좋은 걸로 유명한데요. 이 펠로시가 매수 내역을 공개해서 이슈입니다. 해서 프리마켓에서 AI 바이오 막 20% 넘게 오르고요. 비스트라, 전력, 원전 7% 넘게 막 오르고,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다 올랐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펠로시 매수가 엄청 영향이 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펠로시가 매수한 3종 알파벳, 아마존, 비스트라가 동시에 신고가 갑니다. 빅테크 중에서 지금 알파벳, 아마존만 딱 공교롭게 신고가 갔거든요. 그래서 펠로시가 사서 오른 건지 펠로시가 오를 걸 알고 산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답은 펠로시만 알고 있든지 뭐 시장만 알고 있겠지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히게 펠로시가 산 건 또 신고가 뚫어버리고, 펠로시가 신규 매수한 아까 말씀드렸던 템퍼스라는 AI 바이오 주식도 폭등세. 여기 이제 사고 난 뒤에 그래프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녀는 또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또 음모론처럼 얘기가 나오는 게, 하필 또 이거 공개한 게 펠로시가 매수한 게 언제냐?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개하기 직전에 샀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열 3위 했던 이 유력 정치 거물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또 주장이 나오는 게, 사상 최대 AI 투자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면 당연히 관련주가 오를 테고, 그러니 그 주식을 미리 사놓으려고 할 테니까, 이제 이런 짤이 나오면서 펠로시가 핸드폰으로 지금 매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AI 인프라주 매수, 이런 논란이 또 나오는 겁니다. 타이밍이 너무 좋으니까. 꼭 펠로시가 사고 나면 다음 주에 뭐가 발표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야, 어떻게 타이밍이 저럴 수가 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팩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기가 막히게 비상사태로 전력을 공급할 거다, 전력까지 강조하니까, 전력 대장주는 또 비스트라잖아요. AI 전력, 원전주, 요게 또 강하게 올랐고, 구글, 아마존, 뭐 엔비디아도 다 올랐고 나쁘지 않았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의혹이 있는 게, 바이오를 갑자기 왜 샀나 사람들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거 영상을 보고 좀 이상해서 여러 번 돌려봤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영상 한번 보시면 진짜 좀 의아한 게 있는데, 갑자기 스타게이트 발표하다가 트럼프가 질문을 합니다. 말을 끊고요. 제가 정확히 봤거든요. 정확히 풀 스크립트입니다. 이거 제가 의역한 게 없어요. 그냥 풀 스크립트 그 자체인데, 갑자기 AI가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까를 트럼프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이 갑자기 왜 이래? 이런 표정으로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게이트 발표하는데 무슨 바이오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의료 연구와 암과 같은 질병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AI가 이러한 질병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스타게이트는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짓는 프로젝트인데 갑자기 왜 헬스케어 바이오 얘기를 하죠? 좀 타이밍이 뜬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샘 알트만이 말 그대로 이제 버벅거리고 약간 얼타고 있으니까, 바로 뒤에 있던 레리 앨리슨이 탁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와가지고 준비했다는 듯한 대본을 말합니다. 여러분, AI 덕분에 암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고 개인 맞춤형 백신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조기 암 발견, 개인 맞춤형 암 백신 개발, 그리고 단 48시간 만에 백신이 제공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AI의 가능성이면서 미래입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틀린 말은 없겠지만 갑자기 스타게이트 발표하다 말고 이 얘기를 한참을 하는 거예요. 바이오 얘기를. 이건 제가 봤을 때 약간
트럼프도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개인적인 얘기니까 걸러 들으세요. 근데 이제 트럼프랑 레리 앨리슨이 미리 입을 안 맞췄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둘이 또 최측근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이 트럼프한테 바이오 헬스케어 얘기 한번 해달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을 수 있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뭐 해주지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너무 너의 망상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템퍼스 AI가 소프트뱅크 이번에 스타게이트의 이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주요 투자자로 있는 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재정 총괄이자 회장을 맡는 책임을 맡는 게 소프트뱅크인데 낸시 펠로시는 알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재정 담당이자 총괄이 일본의 소프트뱅크인데 소프트뱅크가 주력으로 미는 게 템퍼스고 투자하고 있고 또 이번에 헬스케어 바이오 쪽을 밀어줘야 되니까 투자도 받아야 되고 지금 이 사업을 키워야 되니까 또 오라클 레리 앨리슨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언급을 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했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또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야 소프트뱅크가 템퍼스 투자해놨으니까 그럼 낸시 펠로시 정보력 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이 또 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게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템퍼스 AI 나중에 한번 더 바이오 얘기할 때 다룰 건데 2015년에 이 템퍼스가 설립이 됐고 미국 전역에 종양암 쪽입니다. 종양암. 그러니까 그쪽과 또 연결이 50%나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의료 데이터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기가 막히게 레리 앨리슨이 얘기한 수혜가 바로 템퍼스 AI거든요. 그러니까 템퍼스 AI를 알고 들으면 야 이건 뭐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이 대놓고 템퍼스를 밀어줬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분야를 콕 집어서 수혜주라고 말을 해주니까 이건 뭐 약간 노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플랫폼으로 종양암 이런 거 조기 진단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AI 플랫폼이다. 이렇게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템퍼스가.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오라클의 회장인 레리 앨리슨이 또 트럼프와 머스크 최측근이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이게 이어졌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왜 오늘 바이오 얘기를 잠깐 했냐면요.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AI가 마지막으로 안 묻은 분야가 이제 남은 분야가 바이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야는 다 올랐어요. AI 소프트웨어 올랐죠. 반도체 많이 올랐죠. 뭐 로봇도 들썩였고 우주, 드론, 양자 다 올랐는데 하나 안 오르고 바닥에 기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기사화를 시키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벨상 작년에 수상했던 노벨상 수상자 이 구글 딥마인드의 허사비스라는 인물이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 나와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겁니다. 올해의 테마는 AI 신약이다. AI가 지금 뭐 생성형 AI 다른 분야에 많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주목 못 받고 있는 분야가 신약이다. 올해 말까지 AI가 설계한 약물이 임상 실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10년 걸리던 신약 개발이 이제는 10배 이상 빨라졌답니다. 그래서 몇 주, 몇 달. 진짜 이게 현실화되면 미친 속도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신약 개발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너무 커서 문제였던 건데 정말 이 허사비스가 말한 대로라면 혁신이잖아요. 심지어 올해 말까지로 세팅을 해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원래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특히 바이오 제약은 기대감이거든요. 실적이 당장 없더라도 특히나 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특히 인류의 난제였던 이런 단백질 구조 예측 플랫폼 이런 것들을 개발한 또 노벨상 수상자가 올해 말까지 AI 신약 나온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펠로시도 AI 바이오를 사고 노벨상 받은 AI 천재가 또 AI 신약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야 그럼 AI 의료 바이오주 뭐 있냐? 이제 막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사놓은 또 AI 바이오 주식이 있어요. AI 신약 개발. 요게 이제 엔비디아도 참고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개가 된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AI 바이오가 딱 하나 있는데 리커전 파마라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바이오 쪽에 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게 AI 신약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뭐 급등할 AI 주식 해가지고 리커전 파마 신약 개발로 주목하는데 이제 신약 테마로 돈이 옮겨가는 거죠. 우주, 드론, 양자 뭐 한 번씩 다 했으니까 이제 안 오른데 뭐 있냐 보니까 이제 AI 신약 한번 안 올랐네 이러면서 기사를 긍정적으로 쓰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리커전 파마라는 주식을 또 들고 있고 기가 막히게 또 드러켄 밀러가 나옵니다. 드러켄 밀러라는 초고수 제가 앞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인물인데 기가 막히게 돈 냄새 잘 맡는 이 거물인 드러켄 밀러도 포트 1등에 공교롭게도 몇 달 전부터 AI 유전자 진단 나테라라는 기업을 올려놨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3개월 전에 이분의 포트폴리오에 유전자 진단이 1등으로 올라왔을 때 아니 지금 바이오 주식들 고금리 때문에 박살나 있고 주가가 좀 오르기 지금 당분간 힘들 것 같은데 저걸 왜 1등으로 올려놓지 이 생각을 한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얘도 이미 신고가 달리고 있고 얘는 이제 우상향하고 있고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AI 신약 개발로 템퍼스 이런 거 들썩이고 리커전 파마 뭐 들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역시 이 드러켄 밀러가 한 수 앞을 내다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뭐 이런 주식도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나테라라 그래서 한번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게 이제 세 종목인데 그거 다 담고 있는 ETF가 기가 막히게 또 혁신주 좋아하는 캐시우드가 만든 ETF ARKG라는 게 있습니다. G가 유전자 뜻하는 게놈이죠. 게놈. 아크의 유전자 펀드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진단 쪽에 종목들이 여기 있는데 아까 포트폴리오 두 번째에 리커전 파마, 그 엔비디아가 사놓은 AI 신약 개발 회사, 템퍼스 네 번째 들어있는데 요거는 펠로시가 매수한 회사, 나테라라고 하는 회사, 드러켄 밀러가 포트 1등에 올려놓은 회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RKG라고 하는 회사가 이번 주에 또 들썩여가지고 올해 수익률 15%로 주요 ETF 중에서 지금 수익률 1등으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AI 신약 개발 테마가 또 들썩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또 기대감이 이어질 수도 있나 한번 또 오랜만에 바이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이오 제약 이런 건 투자 난이도도 높고 변동성도 심하고 적자 종목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초보자분들은 절대 투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공부 충분히 해보시거나 관심 있거나 잘 아시는 분야면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절대 유의는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야도 있구나 라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막 펠로시 주식, 뭐 드러켄 밀러 주식, 엔비디아 주식 이런 거 어디서 보나요? 궁금한 분들이 질문이 가끔 오는데 그 거인의 어깨 투자법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이렇게 투자 고수들이 뭐 사는지 한 번씩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다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베이직 클래스의 거인의 어깨 전략 챕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 고수 포트폴리오 제가 참고하는 법을 자세히 소개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펠로시 주식의 여왕인데 올해 1월부터 움직입니다. 그래서 빅테크부터 해서 AI 바이오를 사가지고 좀 신기해서 저도 눈여겨보려고 하고 AI 인프라 이쪽을 강하게 보고 있어서 올해도 또 주식의 여왕답게 좋은 수익률을 거둘지 한번 저도 한 번씩 또 업데이트를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애플을 많이 팔았다는 거. 이게 좀 찜찜합니다. 그죠? 버핏도 애플 거의 다 던지고 드러켄 밀러도 애플 다 팔았고 그리고 펠로시도 그 좋아하던 애플을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내려놓는 거 보니까 올해 애플이 좀 안 좋으려나 뭐 찜찜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펠로시가 파는 것도 한번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좀 내려가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 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